템플릿 파라미터 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파라미터 리스트를 시작으로 해서 템플릿 선언이 끝나는 영역까지를 템플릿 파라미터 스코프라고 합니다. 템플릿 파라미터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템플릿 선언하는데 7번째 라인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템플릿 파라미터 스코프 영역이 됩니다. 이럴 때 템플릿 파라미터 스코프에는 오직 템플릿 파라미터만 빌롱 투 할 수 있습니다. 네임 바인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i를 이렇게 네임 바인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름이 없이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네임 바인딩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럴 때 템플릿 파라미터의 이름, 여기 보면 t나 i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이유선언. 이유선언은 뭐냐면 선언이 정상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로커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선언의 로커스에서 그 이름을 바운드할 수 없다. 등록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이 템플릿 파라미터가 belong to 한 스코프, 즉 템플릿 파라미터 스코프 영역 내에서 템플릿 파라미터 리스트의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그런 로커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 두 번째 라인에 t라는 이름이 새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int라는 이름은 이미 있는 거예요. 새로 등장하는 이름은 t예요. 그리고 이 뒤에 로커스가 위치하잖아요. t가 등록되는 순간. 근데 이 t의 이름이 같다는 겁니다. 템플릿 파라미터 리스트의 이름과. 이런 경우는 에러라는 거예요. 이 스코프 전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저기 네 번째 라인에 있는 t도 새로 등장하는 이름이고 로커스가 있잖아요. 에러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섯 번째 라인에 있는 경우는 새로 등장하는 프렌드 함수 같은 경우는 로커스가 없잖아요. 이름을 바인딩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프렌드 선언 배울 때 자신을 포함하는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에 이름 없는 형식으로 엔티티를 belong to하고 자기 자신은 연관셈만 갖는다. 그래서 로커스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이렇게 로커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동일한 이름에 대한 로커스가 그 이후로는 등장하면 안 된다. 한번 등장한 템플릿 이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그 다른 스펙 문서에는 유사한 형식으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템플릿 파라미터 리스트 밖에 어떤 선언이 있어요. 근데 그 선언이 뭐냐면 리스트에 대한 동일한 이름의 선언이에요. 그런 경우 그렇게 코딩되어 있는 스코프에 여기에 더 스코프는 템플릿 파라미터 스코프를 말해요. 그 템플릿 파라미터 스코프에 헤비드 코딩이 되어 있대요. 어떤 선언이 템플릿 파라미터 리스트의 밖에 여기 있는 밖에 선언이 있는데 그 이름이 같은 그런 경우는 같은 스코프에 헤빗한 것처럼 처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코딩이 여기 있지만 템플릿 파라미터 스코프에 같은 t를 등록하는 형식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즉 같은 이름을 다시 등록하니까 에라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세 번째 내용이 좀 더 직관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나머지 예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파라미터 스코프가 있고요. 마지막까지 해서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 x가 한번 등장을 했어요. 다시 x가 등장하고 있어요. 클래스 이름으로. 이런 경우는 에러입니다. 왜냐하면 로커스에 동일한 이름이 등장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은 여기입니다. 이럴 때 여기 t가 있는데 t를 사용한 거지 실은 새로 도입된 이름은 x잖아요. x가 등장하는 거지 t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경우는 t가 등장한 거지만 여기는 x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t를 찾아서 가보게 되면 드라이브 클래스에서 찾고 베이스 클래스에서 찾는데 t가 여기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같은 t처럼 보이지만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t가 되는 거예요. 템플릿 파라미터 t가 아니고. 다음은 템플릿 파라미터 스코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영역에 대해서 템플릿 파라미터 스코프가 만들어지고 또 다음 영역에 대해서 템플릿 파라미터 스코프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다음 영역에 대해서 템플릿 파라미터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럴 때에 새로운 이름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는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동일한 이름으로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a가 있는데 여기 a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등장한 거잖아요. b도 동일하게 등장해서 c도 동일한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동일한 이름이 등장하게 되면 모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 경우도 그려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TU를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동일한 이름의 TU가 등장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요. 다음의 경우는 템플릿 펑션이죠. 이렇게 선언되어 있고요. 여기는 람다가 있습니다. 람다 내에 템플릿 파라미터 리스트가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람다가 끝나는 영역까지가 됩니다. 역시 t하고 u를 쓰면 에러이고요. 스몰 t나 스몰 u는 동일한 등장 이름이 아니니까.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샘플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람다를 배울 때 람다 스코프가 있는데 람다 스코프가 어디쯤 위치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코딩을 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앞에 U가 있어요. 이 U가 밖에 있으면 에러가 안 될 텐데 지금 에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 템플릿 파라메타 스코프 내에 람다 스코프가 이렇게 위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야지 속에 있는 U, 밖에 캡처된 U가 이 노란색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실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에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템플릿 파라미터 스코프 내에 람다 스코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람다 스코프 내에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가 있고 그 다음에 블락 스코프가 있고 뭐 이런 식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간단하네요. 이렇게 해서 스코프가 형성이 되는데 t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름이 동일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인데 스트럭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역시 t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이 영역 전체에 걸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또 내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t가 밖에 있죠. 근데 안에서 t를 만들고 있네요. 동일한 선언을. 그래서 이 경우도 에러입니다. 여기도 밖에 있는데 안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밖에 있는데 안에서 만들고 있네요. 이런 경우는 다 에러고, 그 다음에 이제 캡처에서 U를 썼는데 이 경우는 U가 스코프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템플릿 파라미터 스코프 여기서 형성이 되어지고 람다 스코프가 안에 형성이 되어져서 가로 앞에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캡처된 U도 템플릿 파라미터 스코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언의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